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뮤지션이자 여심을 홀리는 아티스트 비건님을 모셔봤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연애상담 비건의 이상형에 그리고 부산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저희의 파트너 예살씨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살씨가 좋은 게 저희 SPNSTV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있나요? 다양한 시각과 개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를 굉장히 지향하는 그런 자유를 지향하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그거 완전 SPNSTV 팟캐스트인데? 예, 그렇죠. 예살씨는 특정한 틀에 얽매이기보다 다양한 스타일과 문화를 존중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업을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2025년 뱀의 해를 맞아 SIC에서 뱀을 테마로 한 2025 스프링 서머 컬렉션이 출시됐습니다. 네. 지금 제품들이 잔뜩 담겨있는 에디토리얼을 보고 계신데요.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에 있는 sic.com에 들어가시면 이번 에디토리얼에 나와 있는 스프링 서머 컬렉션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후디, 바지 등 상품들도 판매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need a drum roll right now. Everybody do the drum roll right now. 드디어 오셨습니다. 여심을 울리는 래퍼 부산 사나이 Big One in the house. Clap it up, everybody. Thank you for coming.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비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굉장히 힘든 스케줄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만 좀 힘들었어요. 네. 오늘만. 네. 평소에 그렇게 안 바쁜데. 제가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네. 베이스 빠른데요? 빅원 그 이름이 그 빅원 뭐 그런 뜻인가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좀 네. 대자 느낌? 네. 이름이 대일이에요. 아, 큰데 하나 일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비건입니다. 뭐 다른 느낌도 있나요? 뭐 상상에 맡기도록 상상에 할까요? 여러 가지. 아, 네. 많은 분들이 상상에 맡기실 것 같아요. 네. 비건님이 또 저희 SPNSTV 굉장히 애청자십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저희 촬영 전에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뭐 진행력이 좀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 얘기 좀 칭찬을 좀 혹시 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진짜 실제로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게 회차가 거듭하면서 뭔가 이 적재적소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졌고 적재적소. 딱 시청자들이 원하는 질문을 해준다거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젤 투자자이신가요? 맞습니다. 이야. 엔젤을 근데 진짜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SPNS는 이게 후반부가 이 게스트들이 약간 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조금 더 맞습니다. 생각이나 마음을 더 많이 말하는 편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최근에 그 스윙스 연편도 그렇고 네. 좀 그런 것들이 엔젤을 사실 약간 뭐랄까 못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구독을 못 하면은 근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결제할 것 같아. 이게 안 봐서 못한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들 엔젤 투자자. 감사합니다. 갑자기 뭐 네. 프리미엄 구독 홍보를 하게 됐는데 네네. 저희가 사실은 그 몇 달 전에 한번 술 한번 접선했었죠. 마셨죠. 네, 네. 술 한번 마셨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사실 그때 형을 처음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조금 연애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들 많이 있었어가지고 아 형 이거 시간 되면은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조금 더 알려줘라. 맞아. 그리고 약간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연애랑 사랑 이런 게 우리 모두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다 보니까 굉장히 또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희가 또 싱글이기도 하고 맞아요. 저랑 오메가랑 그래가지고 사실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고군분투 하고 계세요? 저는 좀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 싱글이 된 걸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팟캐스트에서? 뭐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오늘 공개를 본편에 하셨네요. 네. 공개가 돼버리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사전 합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으로 좀 고군분투하셨어요? 조금 더 최근 한 고군분투는 네네. 이제 그 한국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오케이. 왜냐면 뭐 내가 한국인을 주로 많이 만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문화적으로 조금 차이도 있는 면도 캐나다랑 있어가지고. 비교해봤을 때? 내가 이제 캐나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사귀었던 그래도 한국 친구들도 해외에서 자란 나랑 비슷한 한국인들이 많았는데 조금 더 한국의 연애 문화 그리고 이제 한국 안에서 어떠한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좀 찬양되는지 찬양이라면 찬양이라는 거 찬양. 찬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선호되는지. 선호가 좀 선호되는지. 선호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대표 주자시죠. 그러니까 비건님이. 그또 이거를 수많은 우리끼리 여신을 얘기하는 울리십니다. 거랑 네. 사실 또 많은 여신 울리시는 또 비건 형이 또 얘기해 주는 건 그쵸. 좀 이게 무게가 달라요. 아니 근데 이 사전에 이제 오메가가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자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내가 뭔가 약간 그런 거에 박사가 아닌데 그쵸. 근데 내가 이런 걸 얘기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그때 이제 연애 상담을 한번 했었잖아. 맞죠. 저희 근데- 둘 다 했었죠. 그러니까. 맞아, 근데 맞아. 뭔가 이렇게 그때 좋게 봐줘서 여튼 박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박사는 아니고 래퍼십니다. 저희 견해를 네. 래퍼 또 가수 뮤지션이고. 뮤지션 배우까지 래퍼라고- 요즘 배우, 좀 도전하고 계신가요? 뭐 연기는 이제 준비를 하고 오. 최근에 이제 독립 영화 그냥 오, 한편 나이스. 했고. 음. 나오면 보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초청해 주세요. 이 연애가 좀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은 약간 이제 굉장히 특수한 관계인 것 같아요. 특수한 친구랑 관계다. 뭐 일이랑 가족이랑 각자 많은 관계 다이내믹들이 있는데 연애만큼 뭔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밀접한 만큼 내 자신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보게 계속 함께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걸 하면서 비단 뭔가 이 사람이 좋아서뿐만 아니라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풀 서클을 돌고 나면은 나한테 좀 요런 개선할 점들이 있구나 배우게 되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거든요. 진짜로. 네. 최근에 어떤 포인트를 보셨죠? 뭐 너무 많죠. 근데 약간 제가 조금 요즘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솔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우, 라는 생각을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네. 그게 내가 솔직함에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함도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있는 말을 배설하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말을 그냥 솔직하게 배설하는 게 있고 그 다른 솔직함은 내가 이걸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거를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인데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오픈업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치. 내 자신을 좀 더 vulnerable하게 맞죠. 나 사실 이거 너가 안 좋게 볼 수 있는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나의 옛날에 뭐 난 연애를 이렇게 했어. 아니면은 뭐 나는 이런 성향이야. 이게 멋지게 보이는 면에서는 뭐 이렇게 당연히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안 그런 면들도 많잖아. 근데 맞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믿으면은 좀 되게 그렇게 vulnerable하게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vulnerable하게 갈 수 있는 거랑 그냥 나의 솔직함을 그냥 막 뱉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다르죠. 근데 너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그 전자인 거잖아. 좀 맞아요. 더 나의 속살을 드러내서 뭔가 맞아요. 왜냐면은 내 생각 말하는 거는 그것도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뭔가 나의 그런 연약한 그 마음 우리 모두 그런 구석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는 거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맞아요.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애에서 솔직하면. 근데 솔직함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다. 네, 보통 연애에서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네. 우리 뭐 테이블에 앉던지 소파에 앉아서. 카페에서 보통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그럴 때 많이 싸우죠. 그쵸. 네, 어떤 속에 있는 얘기들, 내가 조금 참고 배려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있던 것들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이 상태에서 보통 많이 싸우게 되는데 왜 싸우게 되냐 생각해 보면 다 태도였던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게 참았던 거기도 하고 뭔가 억울한 감정도 느껴지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이랬다니까 뭐 네가 이랬잖아 나 그때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랬잖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상대도 내가 언제 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건대감에 많이 보이는 패턴이에요. 이게. 뭐그 길에서도 보이기도 네. 하고 심지어 건대 쪽 사실이잖아. 건대를 잘 가진 않지만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할 때는 태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내가 막 이랬잖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사실 내가 이랬었는데 그때 나가 좀 이런 감정이 사실 좀 들었었다. 근데 너가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닌 건 알지만 내가 그런 거에 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만나려면 더 잘 나아가려면 어떤 식의 방법이 좋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캄하지 못하죠. 둘 다.
둘 다 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 마지막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내가 그 테이크어웨이를 하려고 했다가 포장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매장에 사람들이 비어가지고 그냥 매장을 하겠다 했어. 근데 종업원이 아 근데 원래 그 테이크어웨이 하신 사람은 매장에 앉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나가라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에서 이거를 건설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매장에서 하는 거 오케이인데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저희가 그러면 다시 뭐 오더를 바꿔서 여기 안에서 먹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받는 입장에서 그거 뭐 폴리시니까 인정하지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만약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관계를 어떻게 더 건설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마무리를 지으면은 정확한 것 조금 같아요. 더 같이 가자. 내가 이렇지만 너와 더 좋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가 포인트인데 그냥 배설하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카페는 이제 남이잖아요. 뭐 방금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연인이니까 연인은 사실 잘 만나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태도를 좀 다듬어서 말하면 좋지 않을까. 잘 안 되는 게 사실 뭐 사실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이제 좀 인지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태도가 뭔가 그렇게 좀 침착하고 나이스하고 건설적으로 하기에 어려웠던 부분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내 연약한 것을 오픈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내 안에 오픈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근데 그런 불편감이 뭔가 이제 사실은 그걸 이제 나 지금 이런 걸 말 못하고 있어서 불편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또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걸 인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내 마음속에 있는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나오고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뭔가 이렇게 투영을 해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연락을 안 돼서 서운했는데 맞아. 나 연락 안 돼서 너 서운해. 나 너 좋아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뭔가 조금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지금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게 전혀 다른 거랑에 이제 배출이 되는 거지. 그치. 뭔가 솔직함을 이렇게 내보일 때 이것이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부수적인 것까지 같이 딸려서 이제 너 이런 것도 그렇잖아. 이런 거 보니까 이렇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것들도 다 들고 와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라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의 대화로 가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좀 어렵지 않나.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태도를 좀 다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 어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 만나기 위해서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한 상태로 그 잘 만나려고 하면은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떤 솔직함을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런 인지를 하고 서로가 약간 태도를 잘 다듬어서 얘기하면 좋지 않나. 근데 이게 딱 여유인 것 같아요. 여유. 네. 약간 이거를 조금 내가 이렇게 터널 비전으로 이런 만약 연락 문제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만약 서운한 점이 있으면 연락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뭔가 집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너대다 이런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발자국 떨어지면 사실은 이 관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 둘은 연인이고 이거를 그냥 픽스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가 한 거의 10여 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싸운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빅 원입니다. 아니야. 근데 그게 제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약간 테이블에 좀 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약간 욕 먹을 수 있는 그 이야기지만 노트를 핀 적도 있습니다. 노트를 실제로 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좀 분석적으로 니는 요거는 양보 안 되고 나는 이거는 양보가 돼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지점에서 서로가 양보를 할 수 있을까? 난 이건 절대 안 되겠어. 상대방이 얘기하면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서 요거까지만 해주면은 내가 나머지는 받아들일게.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한다거나. 근데 여기서 이거의 부작용은 이제 차라리 화를 내라.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해. 내가 너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또 이제 연애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화끈하게 화 한번 내고 그러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지내고 이런 거에 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근데 뭔가 확률상 뭔가 이렇게 감정과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점이 감정과 태도를 분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서운하지만 자상하게, 화나지만 자상하게. 약간 이런. 근데 이게 사실 말은 너무나 쉽죠. 말은 너무나 쉬운데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자상함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뭔가 굉장히 선호되는 경향성인 것 같거든요. 그죠. 자상한 남자라는 것이. 그래서 친데레식. 친데레랑은 조금 다른 것 다르다. 같아요. 그럼 형 좀 자상함이 뭐라고 생각해요, 형은? 자상함은 아껴주는 거죠. 네. 아껴주는 게 자상함이라고 생각하고 전 사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방식이 아낀다라는 방식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아낀다. 사랑한다랑 굉장히 비슷한 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났지만 내가 아끼는 존재를 위해서 그런 태도를 조금 다듬을 수 있는다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게 뭐 물건이랑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아이폰을 새로 샀어요. 그러면은 뭐 아이폰 제가 뭐 21을 샀어요. 처음엔 너무 아끼죠. 액정 필름도 붙이고 이러다가 이제 조금 한 3달, 6개월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이게 익숙해지니까 막 그냥 뭐 갔다 와서 이제 살포시 내려놨다면 이제 막 침대 위에 그냥 이렇게 던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인간의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게 어쨌든 익숙함이라는 것이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인지를 해주고 물론 익숙해서 처음이랑은 다른 태도로 방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아낀다라는 식의 대화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너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널 사랑하니까 널 아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쨌든 그 중심이 딱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떤 사람은 너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가 뭔가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아도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에서만 너가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너가 없어도 나는 안정적이야. 그래도 너가 있으면 더 좋아. 뭔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완벽히 반대인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인간을 함께여야 하고 특히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주의라서 요즘 사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되고 그게 절대 부정적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네. 제 가치관에서는 없으면 안 될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풍요로운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뭐 이렇게 노트를 하면서 너는 이게 되고 나는 이게 안 되고 뭐 이런 그 바운더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바운더리.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러지? 그 바운더리가 뭐지?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를 이렇게 딱 그거를 하려면은 그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바운더리를 먼저 성립을 해야 맞아. 그게 네. 남한테 이게 서로 되게 중요한 엑서사이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나를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너가 갑자기 뭐 연락 뭐 이 정도 안 되는 거 안 돼.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나는 너가 뭐 이 XYZ 이런 바운더리가 있고 그게 먼저 내 자신한테 성립이 되어야 그거를 빗대어서 이제 남한테 이 친구가 내 바운더리랑 뭔가 어느 정도 맞는가? 그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게 아직 이스태블리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이 사람한테 이 관계를 뭔가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그 바운더리가 계속 애매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 내 바운더리가 조금씩 흐려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거 나한테서는 이제 이거 되게 아닌데 갑자기 이제 깨닫는 거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근데 벌써 뭐 너무 많이 간 거지. 미안해, 내가 잘할게는 이 말을 해놨고. 그건 이제 벌써 끝난 거지.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게 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뭐 태도랑 그 나 자신의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거를 건강하게 남과 너의 바운더리는 이거고 나의 바운더리는 이거고 이거를
성숙하고 건강하게 서로 그 젠다라기보다 어느 정도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이게 너는 맞고 나랑 안 맞아. 근데 이거는 허용이 되면 나는 이거는 다 포기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합의가 초반 그 세팅하는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맞죠. 예. 예. 근데 그게 1차적으로 잘 안 되면은 서로 그냥 되게 이렇게 섞이다가 나중에 이 감정이 없어지면은 감정이 좀 이제 죽으면은 이게 갑자기 섞인 것만 보이는 거야. 이거 벌써 내가 지고 있네? 지고 있네. 지고 그런 생각 할 있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거 내가 손해인데? 아니면 뭐 나만 존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네? 이렇게 된 그 경우가 연애 후반에 또 밸런스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쵸. 근데 연애를 해 나가면서 뭐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너무 아끼고 소중하니까 막 모든 것을 다 구속하고 이제 우리만의 바운더리만 딱 만드는 거야. 이제 세상에 둘밖에 없어. 이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약속을 했단 말이지. 근데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쨌든 그 사회에 녹아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실은 조금 그 중간중간에 그런 밸런스를 조금 더 낮추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지 못하게 되지. 왜냐면 이미 우리가 엄청 치열하게 약속을 했거든. 초반에 또 많이 그래요. 오버 프로미스를 한 거지. 그쵸. 그래서 뭐 네가 이렇게 하자며. 뭐 연애하면서 이렇게 하자며. 변했어. 이게 근데 니는 왜 그래? 뭐 이렇게. 근데 뭐 정확합니다. 또 상대 입장에서도 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뭐 친구도 안 만나고 네, 그럼 맞아요.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뭐 약간 이런 식의 전 세계 한다거나. 공통 스토리예요. 이게. 맞아. 예, 예. 맞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제가 35이거든요. 네. 한국 나이로 34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들을 굉장히 피하려고 많이 하죠. 그 최근에 되게 재밌게 친구들이랑 이야기한 주제가 있었는데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연애를 한다는 것이 온전한 나와 온전한 너가 만나는 것 이것이 좋은 연애일까?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서 바꿔나가는 것 너가 나를 위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더 좋은 연애인가? 건강한 연애인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최근에 한 적이 있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이상적으로는 생각해요? 네.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온전한 내와 온전한 너가 만났을 때 온전한 어떠한 그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막 이러잖아. 만약에 나 이런 걸 뭐 원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넌 날 바꾸려 해. 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맞아, 뭐 이런 맞아. 식의 멘트가 나온다. 그쵸. 근데 준원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다 각자 너무 다른데 이것이 온전한 나와 온전한 너가 퍼즐처럼 딱 맞을 확률이 존재하긴 한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엄마랑 자식 간에도 그렇게 마찰이 있는데. 그러니까 DNA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을 지켜야 하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운더리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의 그 코어 가치관을 맞아. 내가 먼저 1차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맞아요. 근데 그 코어 가치관이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하면 어떡하죠? 그럼 뭐 연애 못. 저는 그런 거였구나. 그럼 뭐 이제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연애밖에 구조가 안 짜여지는 거지. 그렇네. 뭔가. 저는 요즘 시대가 굉장히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떤 느낌으로? 온전할 거야. 나는 나대로 온전할 거야. 뭔가 바뀌지 않을 거야. 내 삶을 살 거야. 뭐 다른 거 없이. 이러다 보니까 막 요즘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뭔가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를 안 한다. 그렇죠. 막 이런 것이 그런 성향이 좀 강해지면서 좀 그런 것들이 된 거 아닌가? 내가 연애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연애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약간 뭐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뭐 나는 진짜 뭐 내가 뭐 희생할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고 난 연애 이런 거 없이 나 혼자서도 행복해라고 말하는 게 되게 쿨한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가능할까? 정말로 이게 10년이 지나고 맞아요. 40년이 지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나 쾌락이 적어졌을 때 음. 그럴 때도 내가 그 마음이 온전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 연애를 하지 않아도 뭔가 충분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너 변했어 이 얘기를 안 들으려면은 초반부터 어떤 세팅을 해야 되나요? 그의 셋업 노하우 아니 셋업이 중요해. 이게 뭐가 누구를 속이는 면에서 셋업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거지. 서로 간에 내만의 그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너도 이만큼 나도 이만큼의 먼저 그 합의가 필요한 거야. 너가 말하는 것처럼. 초반 셋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업데이트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달라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난 처음에는 이랬는데 뭐 시스템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뭔가 일을 하게 됐다거나 바빠졌다거나 뭐 이랬을 때 뭐 또 다른 셋업이 좀 필요한 거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럼 혹시 지금 상황극 혹시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뭐 이제 형이 연락이 조금 뭔가 연락 관제로 저랑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연락 왜 요즘 더 안 해 이런 식으로 뜸해졌어. 말하는 거고 형은 이제 좀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인 상황에 있어본 적이 있나요? 근데 나는 연락을 굉장히 잘하는 거야. 이보다 깔 게 없어요.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오히려 그게 깔점인 것 같아. 나는 막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 이상형이 뭐냐 이러면 백수 막 이럴 정도로 안 바쁘고 나랑 자주 볼 수 있고 약간 연락도 자주 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을 원해서 오히려 반대였던 적이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한번 네. 해보죠. 먼저 좀 이게 카톡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좀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시는지 조금 보고 싶어가지고. 보통 일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내가 뭐해를 보내죠. 상대가 읽지 않았어. 내가 뭔가를 보냈는데 근데 한 2시간 2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내면 뭐해? 나 지금 사무실이야. 그래?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었어? 일하지. 일한다고 연락 못했던 거야? 맞아. 그렇구나. 근데 이것이 이제 쌓여. 자주 일어났다 이러면은 이제 오늘 밤에 뭐해? 오늘 밤에 뭐 7시에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 것 같은데? 나는 언제 만나지? 우리 저번 주 토요일에 봤잖아. 지금 일요일이야. 8일이 지났는데 혹시 시간 언제 괜찮아? 시간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 지나서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화요일 날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납니다. 네. 만나서 이제 뭐 만나서 좀 얘기를 하시는군요. 분위기를 예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좀 조용하고 예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기분이 좀 좋게. 네. 사실 뭐 이렇게 예쁜 이야기들을 하다가 사실 내가 최근에 뭔가 연락이 좀 안 되는 걸로 내가 되게 답답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재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도 뭔가 일하고 이런 거 아니까 그래서 좀 참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은 내가 더 서운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럼 이제 상대가 또 완강할 때가 있겠죠. 네. 뭐 안 된다. 너는 뭐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친구가 더 중요하다. 나도 연락하고 싶은데 일 때문에 못 하는 거니까 이거 너가 나의 그것도 이해해 줘야지. 나는 너 오히려 더 서운해. 완전 전형적이죠. 네. 오히려 더 서운해. 네. 전형적이죠. 너가 이러는 게 난 더 서운해. 근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일을 시작했을 때 일을 시작했다고 말해준다거나 끝나면 끝났다고 말해준다거나 혹은 할 수 있을 때 꼭 해줬으면 좋겠다. 뭐 화장실 갈 때라도 뭐 그런 식의 어떤 셋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나는 일을 하고 이러면은 좀 이거에 빠지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좀 멀티태스킹이 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는 것 같거든. 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왜냐면 우리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잖아.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 내가 가능한지를 체크해봐야겠네요.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봐도 지금 너무 바쁘다. 일에 좀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안 바빠. 진짜 안 바쁘고 놀아. 친구들도 만나고 맨날 여가 생활을 즐겨. 근데도 연락 안 한다? 이런 거는 좀 셋업 강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메인 테이크어웨이는 상황을 예쁘게 만들고 얘기를 하는 게 메인 테이크어웨이인 것 같네요. 야,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태도. 근데 태도가 이게 진짜 또 중요하다. 서운하면 또 삐지니까 뭔가 그렇게 어쨌든 나의 서운한 점 어떻게 보면 연애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거니까 네. 그게 사실은 피드백 듣는 입장에서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를 하니까 뭔가 좀 좋은데 가서 뭐 우리 연애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마음이 조금 풀고 더 열렸을 때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삐졌다 보니까 네. 그 꿍이죠 꿍. 꿍한 태도로 그냥 괜찮아.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그 안습이거든요. 가장 위험한 거죠. 쿨병 걸린 남자친구. 그게 헤어짐을 당기는 저는 어떤 법칙이라고 말기입니다. 차라리 이런 감정 상태, 내 이 생각을 조금 더 실제로 쿨하게 갖는 게 더 중요하죠. 태도를 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오케이 지금 여자친구 바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나 봐줘.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요까지 한번 해볼게. 그래도 내 생각나면 그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아 그리고 또 내가 하나 들은 거는 그 태도 이건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굉장히 델리케트한 어떠한 주제로 얘기를 해.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살짝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야.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 그런 적 있어.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상처되지 않을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대박이다. 이런 마인드를 내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과 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듣고 내가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남을 배려하는 그 태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뭐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나 어느 관계에서든 좀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좀 그 정도의 용기? 특히 연인한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연인한테. 쿨병 약간 치료법 이제 내 마음을 쿨하게 하고 행동을 뭔가 조금 서운함을 표현하다 이런 좀 느낌이었나요? 내 정신을 좀 쿨하게 해라. 정신과 마음을 좀 쿨하게 가질 필요가 있고 연인에서는 왜냐면 너무 다르니까. 맞아. 우린 너무 다르니까. 대신 태도는 굉장히 따뜻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게 더 쿨하지 않나? 그니까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뭔가 좀 어떤 게 어려웠냐면은 만약에 서운한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난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해. 쿨하려고.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태도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를 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내가 이런 거가 서운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걸 내 머릿속으로 뭔가 그래 이해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의 연결이 있기 전에 그냥 머리로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약간 태도랑 마음이랑 좀 이렇게 불일치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거 진짜 위험하지. 네. 근데 이제 나는 그래 나는 어쨌든 나도 내 딴에서 노력을 하긴 한 거잖아요. 왜냐면 머릿속으로 어쨌든 이해를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태도는 안 되고. 근데 뭐 진정으로 이해를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서운할 건 서운하고 나 노력했는데 내가 그걸 참았었잖아. 이랬는데 태도는 똑같고. 그러면 당연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을 안 느껴지니까 조금 예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말 전부가 그냥 말은 쉽다란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고 나도 막 이렇게 막 그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 역시도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막 이렇게 막 허리가 꼬추 세워지는 이런 경험이 많죠. 근래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비건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떠한 그 남성 상을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좋아하는지 조금 빅데이터 분석인가요? 이런 빅데이터? 비건 데이터 우리 대화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 이 정신과 마음을 쿨하게 가져가고 태도를 따뜻하게 가져가는 거. 이게 진짜 법칙인 것 같고 요거까지가 이제 약간 교과서적인 말이고 조금 재밌게 해보려면 내가 봤을 때는 어떤 하드웨어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건 연인의 이야기고 준호님이 이야기한 의도는 내가 생각했을 때 여자를 잘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아요. 요게 오히려 조금 더 요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 저 뭐 애청자로서 약간 이런 게 더 재밌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하드웨어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느냐.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유니크하잖아요.
이 그쵸. 하드웨어 자체가 네. 그리고 하는 일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나는 그 분위기를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어필을 해라. 예, 예. 왜냐면은 뭐 나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내가 느낀 오메가는 이 속에는 이미 따뜻함이 있어. 아, 그런 걸 되게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맞아요.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꼬실 때는 그런 유니크함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약간 공작새가 반전 매력. 공작새가 이제 꼬리를 펼치듯이. 그걸 잘 펴리듯이 그런 걸 해주면은 뭐랄까 예를 들어서 뭐 비건이랑 붙었어. 비건이랑 한 여자를 두고 붙었어. 이랬을 때 승산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여성이 만약에 그런 유니크함을 좋아하는 여성이다. 이랬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도 오메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오메가는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딱 넣었을 때 굉장히 어필이 잘 되지 않나.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꼬실 때 내가 막 오메가처럼 막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뻑뻑 밀어가지고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막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이건 뭔가 뭐죠? 뭡니까 이거는? 스웨그. 뭔가 좀 안 어울릴 수 있잖아. 그렇죠. 나는 나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거든. 아. 그런 것들은 또 어필이 안 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내추럴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꼬신다는 말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유혹하기 위해서는 유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맹점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의 조금 시각에 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좀 쿨해 보이겠지, 이렇게 하는 걸 좀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닌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조금 불일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연인 관계가 됐다고 한들 나의 어떠한 조금 꾸며진 모습을 보고 좋아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어필이랑 꾸미는 거에 대한 뭔가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해야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뭐랄까 이 이성에게 마음을 사는 일은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좋아. 그러면은 그 부자연스러움마저도 사실 아름다운 거지.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여자 앞에만 가면은 뭔가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뚝딱뚝딱대. 근데 그런 것까지 봐줄 수 있는 상대면 너무 베스트겠지만 근데 그런 걸 못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안 뚝딱대는 게 더 베스트긴 하죠. 그리고 그쵸, 왜냐면 찰나잖아요. 내가 뭔가 이 여자를 꼬시는 건 찰나기 때문에 연인이 아닐 때는 그럴 때는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내 어떤 이 보여지는 분위기와 찰떡인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형이 보기에 준호는 어떤 좀 매력을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좋은데? 준호님은 일단 그 인텔리한 매력이 있잖아. 인텔리, 오케이. 그냥 뭔가 이미지 자체가 대졸, 대졸 이미지가 굉장히 있고 뭔가 그런 이미 딱 보자마자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 나는 애청자로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느꼈던 것도 진짜 전형적인 그 너드남이다. 포스티브.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성들이 좋아할 너드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굳이 막 만약에 준호님이 굉장히 쿨하게 뭐 그랬어? 밥 먹었어? 알았어.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 뭐 수저를 놔줄 때 책을 읽으며 휴지를 딱 깔아준다거나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준호님이 잘 아는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굉장히 매력이 잘 드러나겠죠. 주머니에서 광학 현미경이 나오고 이런 포인트가 까지. 있으면 좋겠는데요. 너드남? 네. 그냥 봐도 공부 벌레. 헤어스타일 이마를 덥숙하게 덮는 앞머리 체크, 상의 목 끝까지 잠근 셔츠를 입었는데 공대생 남자라는 가디건 셔츠가 주름지거나 넥타이가 뭐죠 이거는 있음인가요? 넥타이가 삐뚤? 삐뚤. 그 뭐야 알겠어요 쇼에서 나오는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네요. 하의 넉넉해서 편안한 면바지, 가방 전공 서적을 넣은 거대 백팩, 자파 안드로이드 폰에 노트북. 한 70%는 정도 크로스오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진짜 너드남인가? 나는 준호님이 더 매력적인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메가가 묻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 감성이 이렇게 교차점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원래 너드남한테 이런 감성이 잘 없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묻어 있어서 굉장히 예술적인 측면, 약간 그런 면에서도 어떤 조예가 있고 또 다른 인텔리아 면에서도 이 해박한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재밌는 요소지 않나 준호님한테. 아니면 뭐 안경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안경이요. 안경이 좀 그 너드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왜 바꿔? 멋있는데 지금? 저도 멋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너드남인가 하면서 이제 그 아이덴티티가 내가 아닌 것 아니, 같은데. 나는 너드남 어필하는 거 좋은데 음. 실제로 내가 너드남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너드적인 면이 있어. 있죠. 확실히 있기는 해. 네. 내가 너드가 아니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럼 너드남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가 너드남이에요. 자기가 너드남인지도 모르고 계속 너드한 러블리한 널디하네. 나 너드 아닌데 그거 너드 그치. 아닌데 이렇게 가버리는. 아니 오히려 맞아 나 너드남이야. 이러면 약간 너드적이지 않을 수 너드적이지 있겠네. 않지. 맞네. 여기까지가 내가 풀서클이네. 너드남인가? 이러고 가버려야 이제 그것이 너드이다. 맞았네.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럼 댓글에 좀 시청자분들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님의 매력 포인트가 어떤 건지, 너드남인 것 같은지, 그래? 요걸 한번 좀 빅데이터로 오. 조금 풀링을 해봅시다. 예예. 네. 들어보면 좋죠. 예. 근데 이 어필이랑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강하게 말하면 연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아닌 모습을 뭔가 얘를 꼬시기 위해서 하고 근데 그 밸런싱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초반에 어떤 바운더리를 세팅하는 거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솔직하면서도 뭔가 이성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중도의 길이 있나요?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잖아요. 뭔가 내가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선택하겠어 하는 순간 그거는 배드죠. 배드지 않을까. 음. 근데 그냥 뭐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나 그럼 어떻게 보면 나 너가 좋아 좀 이런 걸 좀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나요?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또 막 다가가는 게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게 어필하기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내가 지금 순간 너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왜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네. 내가 너드남이라는 귀여운 거를. 너드. 그러니까 그걸 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왜 부정하고 싶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자란 환경에서는 이게 축복받는 밸류가 아니었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널드죠 그냥 말 나는 그대로. 그냥 널드인 거야 진짜로. 널드 미가 없어. 널드 충이야. 그냥 너드 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인정하기 싫으면 있는데 한국에서는 확실히 그게 축복이 되는 면이 있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좀 물어봤던 것도 그 한국에서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뇌생남 뭐 이런 인텔리 뇌생남 뭐 너드미 뭐 이런 단어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잘한 데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그쵸. 뭐 조금 더 원초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네. 좀 더 그런 거에 좀 더 강하고 남성이 남성성 그게 되게 육체로 뿜어 나오는 그런 감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먹히는 느낌? 왜 그럴까? 어쨌든 유교 베이스가 있고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유재석님이 좀 많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재석님 완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잘생긴 건 아니잖아. 하지만 미가 있잖아. 이 그쵸, 사람이. 그쵸. 그거를 완전 있지. 이제 뇌생남이죠. 뇌생남의 뭔가 그 되게 착하게 하면서 모든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주무르고 뭐 이런 말도 엄청 잘하고. 근데 저는 유재석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MC를 하시고 이러면 사회적 지능이 엄청 높아야 돼요. 맞아. 그래가지고 약간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여성분들이 느끼는 너드남의 어필은 근데 일단은 희약하고 잘생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 너도 미가 되기 위해서. 네. 그런데 뭔가 약간 우물쭈물 아까 형이 말했던 것처럼 좋아하는데 뚝딱대고 요런 게 좀 귀여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준호님이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 굉장히 잘 어필. 오히려 뚝딱이를. 나 이랬는데. 준호님은 그대로 최선만 담으면 돼. 그러면은 뚝딱거리게 되니까 그것이 뭔가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너드 그 미친 뭔가 나만의 혼자 생각의 굴레를 그냥 배설 가버리는 그냥 그거에 더블 다운까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게 근데 참.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그게 먹히는 그런 부류가 먹히는 이유가 그 유교 베이스로 생성된 그런 건 같아.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매력을 느낄 때 그 본능적인 매력이 있고 그냥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매력이 있고 조금 북미 쪽에 더 쳐질 수도 있네요. 막 키가 막 크고 근육이 있고 이런 스타일. 뭐 여성이면 막 이렇게 몸매와 얼굴이 굉장히
예쁘시다거나.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남녀 사이에 어떤 신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지. 어쨌든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느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뭐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지만 그쵸. 완력이 일단 세니까. 되게 자상하고 뭐 준호님처럼 약간 이렇게 차분하고 이런 것들이 내 정신과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겠다. 어떤 이런 신뢰감을 또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그래서 막 우리 미드에나 이런 거 보면은 나는 한국에서만 자랐으니까 어렸을 때 봤을 때 이렇게 공감이 안 됐던 적이 많거든. 아, 그쵸. 왜 저렇게 괜찮은 남자를 두고 그 미식축구부 주장한테 갈까? 왜 쟤는 그렇게 사귈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화보다는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렇게 좀 이렇게 예쁘고 자상하고 착한 이런 남자가 많이 테이크할 때가 있었다. 좀 정서적 안락함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줄 수도 있겠네요. 맞아. 너드미 있는 사람이 뭔가 막 클럽에 가서 막 이렇게 막 플레이어처럼 뭐 한잔 하실래요? 이럴 느낌은 아니라는 거잖아. 뭔가 어쨌든 좀 이 친구가 나만 좀 볼 것 같다라는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그런 안정감을 느끼셔서 조금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오메가남 하겠습니다. 네. 오메가남. 오메가 메일 하겠습니다. 근데 사진이 근데 저 위에 can you scroll up? 위로 저 오메가 메일이 실제로 있어요. 진짜네? 오메가 메일 사회성은 부족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빛나는 정확한데 이거? 아니, 밑에 더 읽어볼 수 있어요? 준호 씨가 40회 찍으면서 이렇게 진짜로 웃은 건 처음이에요. 이거 정확인데. 네, 사회적 계층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에이, 낮은 독특한 매력을 지닌 유형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번 사회성이 부족하고 내향적인 성향을 보여요. 2번 특정 관심사에 깊이 빠져 그 분야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요. 3번 영화 속 예시로는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 신비한 동물사전의 뉴트 스캐맨더가 있어요. 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만의 관심사에 집중할 때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죠. 이게 너드남이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면이 있긴 하네. 해외에서도 확실히 좀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네. 뉴트 스캐맨더. 그러면 이거 알파부터 끝까지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맨 나는 위부터 뭐지? 맨 위부터 봅시다.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제 알파메일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알파메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표본. 무리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형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번 자신감 넘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좀 CEO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2번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분위기를 주도하죠. 3번 영화 속 예시로는 300의 레오니다스 왕,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가 있어요. 이들은 강한 리더십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때로는 자신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약간 좀 영웅 호걸 감성이긴 하네요. 영웅 그릇이 호걸. 큰 남자들, 형님들. 맞아. 이 알파 메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베타 메일인데 예. 근데 이게 여거는 뭔가 좀 우리는 역학적으로 봤을 때 막 알파 메일은 좋은 거고 베타 메일은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거는 그냥 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각자 이제 매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푸는 것 같아요. 혈액형 느낌인 것 같아요. 베타 메일은 협조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조력자. 알파 메일과 달리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선호하는 유형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번 지배적이지 않고 협력을 중요시해요. 2번 관계 형성에 능숙하고 이를 즐기는 편이고 해리포터의 론 위즐리나 반지의 제왕의 샘 와이즈 겜지가 있어요. 이들은 주인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맡아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뭔가 좀 아프다. 주인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그런가? 그거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 않나? 가치는 있죠.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예. 모두가 어느 정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거든.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쵸, 뭔가. 모두가 다 좀 이수근보단 강호동을 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그런 듀오가 함께해서 뭔가 이거를 그룹으로 보면은 더 강한 힘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뭔가 아무래도 이제 좀 주인공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고 싶나 그러니까 봐요. 내가 이거에서 느낀 점이 최근에 그 NBA는 아니고 일본 농구 선수 중에 막 170 몇 대 친구가 있는데 예. 가드 유타 하는 뭐 친구. 그 친구 막 하이라이트 릴 이런 게 나왔어. 맞아. 근데 내가 이걸 가와무라 유키시. 근데 이 사람이 패스를 졸라 잘해. 맞아. 그러니까 NBA에서는 배탄 거야. 맞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알파처럼 막 덩크를 하진 않아. 그러니까 스코어링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스코어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어시스턴트를 주는 역할이에요. 그치. 근데 그거를 말 그대로 되게 그거죠. 깔라고 되게 멋있게 잘하더라고. 막 백패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사람 하이라이트 릴을 보면서 느낀 거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개 멋있는데 당연히 개 멋있는데
어느 정도 제 자신이 투영이 됐다 그래야 되나? 저분은 NBA까지 갔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상의 포지션인 거지. 저 위치에서. 하지만 결국에 패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그거에서 이 사람이 당연히 슬프게 느끼지 않겠지. 자기 자신의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겠지만 저 사람도 어느 정도 나도 골 넣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뭔가 그쵸. 어쩔 수 없이 이게 덩크가 안 되니까 나의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패스를 기깔나게 잘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도 좀 그러니까 왜냐면 축구만 봐도 스트라이커는 한 명이에요.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고 뭐 예를 들어서 밴드라고 쳐도 보컬이 있고 프론트맨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드러머가 있고 한 건데 근데 또 뭐 뭔가 뭐가 딱 좋다 안 좋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모든 것이 어쨌든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상대적일 것 같고 저 만약에 어떤 베타가 있으면은 또 어떤 부류에게는 그 사람이 알파일 수도 있어.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 어떤 맞아.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지 않을까. 골을 넣는 사람이 많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뭐 패스를 잘 주는 플레이메이커가 없으면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패스하시는 사람이 알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리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골을 넣는 사람 입장에서. 그쵸. 그러니까.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베타 다음에 델타까지 있습니까? 평범하지만 적응력 높은 일반인. 일반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크게 두 가지 나타나지 않는 유형인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배적이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은 중간지적 성향을 보여요. 상황 적응력이 튀어나와 믿음직한 편이에요. 상황성 예시로는 해리포터 백투더퓨처 매티 맥플라이가 있어요. 이들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필요할 때 리더십 발휘하는 숨겨진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나 이거 같은데? 좀 요거일 수도 있겠네요. 나 델타 느낌인데 좀? 델타남. 델타남. 그러니까 일반인 일반인 두각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서 두각을 드러내지는 않는. 좀 올라운더 플레이어인데 이제 핵심은 필요할 때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할 때는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유교적으로는 요게 제일 베스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약간 이렇게 막 뽐내고 따라와 이것도 아니고 너한테 이걸 도와줄게 이것도 아니고 중간적으로 좀 이렇게 무위하다가 필요할 때 딱 나와서 야 이렇게 해라. 요게 찐고수인데? 굉장히 유연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겠네요. 다음은 오메가 메일이었나요? 감마. 요거 난데? 사회 규범에 도전하는 반항아. 기존의 틀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사고라는 유형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때로는 사회적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해요. 네. 영화 속 예시로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캐리비안의 적의 잭 스페로우가 있어요. ENTP네요, 요거. 이들을 규칙을 깨는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때로는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 알파보다 감마인 것 같은데? 감마 쪽인 것 네, 같아요. 감마 사피엔. 오메가보다. 네. 오감마로. 네. 오감마. 감바스 사피엔으로. 오함마 스타일로 오감마로 가가지고. 이름 감마메. 근데 저는 왜 아까 그 알파메일이라고 했을 때 그 어벤져스의 그 캡틴 아메리카가 알파메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언맨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감마메일이 나오는 걸 봐서는 제가 뭔가 좀 요런 걸 조금 동경하는 것 같아요. 뭔가 딱 누가 다 맞다고 할 때 야 아니야. 뭔가 깨고 새로운 거 딱 제시하는 느낌?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영화 속으로 해서 어쨌든 리더십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약간 그 알파메는 좀 표현력 기반인 것 같아요. 너를 받아주는 약간 원피스로 치면 좀 흰수염쉿이 있는 것 같고 감마멜 분들은 약간 그런 셀프 플레이어일 확률이 있어요. 약간 파워레인저로 치면 블랙. 약간 그쵸. 파워레인저 오랜만이다. 저는 그게 조금 더 끌리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 오메가맨 했으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인 겁니다. 시그마메일. 요거 릴스에서 많이 나오는 시그마메일 읽어주세요. 네, 시그마메일 카리스마 있지만 독립적인 고독한 늑대. 전통적인 사회 계층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유형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알파메일과 같은 카리스마를 지녔지만 기존 규범에 얽매이지 않아요. 독립성과 자립심이 매우 강해요. 영화 속 예시로는 다크나이트의 브루스 웨인,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가 있어요. 이들은 사회적 기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카리스마를 발산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감마메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시그마메일은 약간 우울해요. 내향적이고 약간 슬퍼요. 근데
간맘에는 조금 더 유머러스한 느낌인 것 같고 그 약간 독립적으로 가는 요런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고동 느낌. 약간 시끄럽고 조용한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아. 네 이제 좀 쿨하고 싶은 분들이 약간 동경할 만한 스타일이네요. 약간 말 많이 안 하고 약간 비건 형님은 어디에 자기 자신을 조금 넣고 싶으세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델타 쪽이지 않나? 델타네. 준호님이랑 같은. 델타가 평범하고 좋아요. 네. 평범하고 나쁘지 않아요. 델타. 저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올 어라운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형은 좀 관계 같은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니까 뭔가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얻는다면 사실 요 스타일이 베스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가장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형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오늘 또 재밌게 본 클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클립 한번 보고 가시죠. 요건데 요것도 유명한 클립이죠. 네. On my way to Seoul To to fall in love with a Korean man. 오디오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들 영상을 찍으면서 한국 남자들 안 잘생겼다. 그거 드라마고 We've been catfished다. 요거는 좀 불편한데요? 불편한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불편합니다 저는. 비단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K 컬처가 요즘에 이제 확 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어떤 외적으로 이제 임팩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소개가 네. 되게 돼 있고. 근데 저분이 비건님을 지나가는데 봤다? 저 영상 안 올렸어요. 일부러 편집. 일부러 편집이지. 이거는 나의 공감을 못 어젠다에 사겠는데? 안 맞는데 네. 이거는 이러면서 이제 자기 프로필 사진을.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K-팝이 이제 많이 엄청 뜨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좀 잘못된 어떻게 보면 왜곡된 선입견일 수 있죠. 선입견이 생기는 거지. 한국 가질 수 남자는 있죠. 다 뭐 BTS처럼 생겼어. BTS처럼 생겼어. 뭐 XYZ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러지 않아요. 그쵸. 네, 사실 그러지 않은데 시그마 메일부터 알파 메일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 근데 이제 비권 형은 이제 심지어 아이돌을 먼저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이거를 보는 느낌이. 남다른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K 컬처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컬처잖아요. 그쵸. 외적으로 엄청난 화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도 뭐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다 백인 흑인 분들이 저렇게 생겼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이제 막상 가보면 아닐 수 있으니까. 그쵸. 그 정도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저 댓글이 궁금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 댓글에 사람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트위터군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댓글은 빡셀 수 있죠. 예. 근데 요거 저도 많이 떴는데 어쨌든 약간 좀 좋은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맞아, 사람들이 다 되게 싫어하더라고. 당연히 싫어하면 하지. 그쵸. 와가지고 좀 되게 어떠한 앵글을 가지고 왔는데 뭔가 그리고 약간 그 길거리 분들 찍어가지고 익스포즈까지 하셨는데 근데 이게 또 뭐 반대로 보면은 이거 뭐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가 학창 시절 때 이런 영상도 없습니다. 아예. 한국 남자들 멋있다는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이미지를 좋은 브랜드를 빌드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 사람은 선입견이라도 있다. 그쵸. 또 서양 여자가. 그쵸.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네. 그치. 전무했죠 사실. 되게 급변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희 나도 사실 그거를 목도하진 못했어. 음. 그 체인지를, 그 맞아요, 컴업을. 맞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막 맨 마지막에 나 토론토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패러사이트이 나오면서 나를 되게 쿨하게 보는 시선은 있었어 이제. 한국 이제 한국인은 좀 쿨하다. 쟤뭐 패러사이트 누구 같아. 뭐 요런 느낌? 그거는 좀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이성 데이팅 시장에서 어떠한 프리미엄이 있고 요거는 딱히 잘 느끼진 못했어요. 지금. 저는 뭔가 미디어에서 어떤 식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TV를 키면 이제 뭐 백인들 나오고 흑인들 나오고 히스패닉들 나오고 아시아인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없었어요. 그게 나와도 좀 되게 약간 코미디언들이나 약간 좀 뭐 그런 아시안의 선입견을 조금 이제 사용해서 좀 코미디로 승화시키는 분들이 많았지 막 그치. 멋진 이미지 요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심지어 존 초처럼 잘생긴 한국인도 해롤드 앤 쿠마라는 그 영화에서 굉장히 찌질한은 아닌데 너드남 느낌? 좀 널디하고 조금
슈퍼 쿨이 아닌 상태. 그냥 변방. 그리고 또 다른 인도 사람이랑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리고 되게 알파메일은 아니었다. 알파가 전혀 아니었죠. 그냥 그 베타의 어떻게 보면은 베타의 상징적인 어떤 아시안 메인. 약간 그러니까 이제 메인 남주 역할까지는 못했다. 서브까지는 됐는데 저는 그걸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체성이 굉장히 좀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니요, 그 미국 살았었을 때. 살았을 때. 지금은 너무 좋죠. 근데 약간 난 아시아에서만 살다가 미국 갔는데 너도 비슷하게 느꼈을 거고 저가 유학했을 때 그리고 더 전에 가졌던 분들 다 좀 공통적인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런 영상도 나오고 좋은 어쨌든 선입견이긴 하지만 좀 좋은 선입견이 생긴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 그러니까 아까 그 알파 베타 그거에서 비유를 하자면은 나는 그 한국에서 뭐 굉장히 짧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다녔지만 그때는 알파 메일이었어. 좀 리더 반장 느낌이었군요. 반장이었어, 완전. 네네. 다들 막 나 엄청 좋아해주고 막 애들 막 다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갔더니 오메가 메일. 베타 뭐 그냥 알파 외에 모든 걸 다 합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델타로 절충이 된 것 같아. 왜냐면 한국에서만 내가 계속 살았으면은 알파처럼 컸을 수도 있어. 더 그냥 그 나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더 알파처럼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가지 뭐. 좀 내가 왜 하는 거 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좀 이제 자기 의심이 생기셨군요. 자기 의심이 맥스를 찍으면서 나 베타인가 하면서 이제 절충하니 나 근데 베타는 또 안 돼. 중간. 그래서 델타가 된 거예요. 적응력 높은 일반인.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좋게 보면은 그 스펙트럼이 더 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두 가지 사이드와 이제 음과 양을 둘 다 본 것 같고 제 마음속에는 알파 메일입니다, 준호 씨.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게 5개로 저렇게 나눠졌지만 네. 사람은 다 이렇게 어떤 교차점이 있을 거고 또 막 무조건 너는 알파 메일이고 델타 메일이고 약간 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이 사람은 또 이런 부분에서 알파 성향이 있고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시그마 성향이 있고 약간 이렇지 않을? 과몰입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 시간 다 됐으니까 마지막 블라인드 온 블라인드 한번 가시죠. 띵동띵답 가시죠. 블라인드 가시죠. 블라인드로 할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코너로 블라인드 온 블라인드.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게시글을 읽으면서 있어. 게스트분과 오케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네. 좀 어떠한 생각이나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코너인데요. 예스.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픽은 썸 연애입니다. 제목은 이별 휴유증. LG화학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30대가 돼도 힘드네. 크크. 영어 공부, 운동 등등 자기 개발에 몰두해서 몸이랑 정신을 다른 곳에 집중해도 결국은 집에 오면 어쩔 수 없는 공허함이 힘들다. 늘 연락하고 함께하던 사람이 사라지니 지금은 어디서 뭘 할까 너무 궁금하고 속상하네. 최근에 이별을 겪으셨던 분이군요. 어머, 이별하고 잠 못 자서 혹시 정신과 가본 사람 있어? 수면제 처방받는 게 도움이 되려나? 최근에 이별했거나 극복한 사람들 어찌 극복하고 있고 했는지 공유해보자. 이야. 이거는 우리가 조금 마음이 찢어지는 네. 포스트인데요. 연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연애를 좀 어떻게 시작할지 어필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인 이별 후에 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한숨만 나오는 쉽지가 것 같은데. 않아요. 저 여기 새 회사 나 약 처방 받았고 감정 올라갈 때마다 먹으라고 하나를 준 게 있는데 이게 최고야. 마음 공허하거나 먹먹할 때 먹으면 많이 나아지더라. 안정제 부르려나? 그죠? 네. 뭐 근데 정말 이게 증상 완화하긴 하겠지만 그게 또 필요한 만큼 힘들 때도 있으니까. 네. 필요할 땐 또 기대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힘들면 너무 힘들 때는 너무 맞아요. 힘들면 가는 게 맞고. 뭐 약간 필승법 있어요? 필승법이요? 이별을 대처할 때 뭐 이거 외면이죠, 뭐. 외면 회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제 뭐 1, 2년 뒤에 이제 이자 붙어서 돌아온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 한참 뒤에 오네 네, 의자가. 네, 네. 오. 회피할 때는 회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되면. 커 보일 때는. 그게 되면. 근데 되면. 보통 안 되잖아. 그래서 아픈 거 아닌가? 회피가 안 돼서. 저는 조금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건강. 건강한 건가? 내가 봤을 때 약간 건강인 것 같아. 저는 오히려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정을 내가 프로세스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 마음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거는 약간 나와 연결을 끊는 거기도 하니까 조금 저는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약간 이별을 맞닥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니까 그 어쨌든 이 힘듦을 이렇게 유닛으로 딱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처음에 최대한 프로세스를 많이 하고
힘듦 막 느끼고 그 다음에 툴툴 터는 게 이제 외면하고 이게 1, 2년 뒤에 스택이 쌓이는 것보다 총 양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스테레오타입이긴 하지만 막 여성 이별 후 특징, 남성 이별 후 특징 보면은 남성은 이제 이별 후 이제 막 1일 뒤 막 술 먹고 친구랑 놀고 일주일 뒤 게임하고 3주 뒤 그러다가 5주 뒤에 혼자 방에서 소주 먹으면서 우는 사진이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반대고. 반대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뭔가 어쨌든 딱 이겁니다. 딱 첫날, 일주 후, 한 달 후. 그래가지고 조금 아무래도 그런 감정적으로 나한테 조금 더 버너러블 해주고 내 마음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만약 대처를 한다면은 최대한 울고 최대한 슬퍼할 수 있는 게 좋은 근데 것 그게 같아요. 안 돼. 그니까 안 그게 돼요. 안 나와. 왜냐면은 이거를 연결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완전 고리타분하게 시간이 답이다. 이게 가장 맞죠, 정답에 맞아요. 가까운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제 이별의 고통은 그 상상을 초월하니까. 나는 마지막 연애가 좀 힘들었었거든. 헤어지고 나서. 근데 아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뭐 예를 들면 꿈에 계속 나온다. 몇 살이었었는데요? 한 2년 전. 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별의 고통이 조금 더 경감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난 오히려 가장 강했던 것 같고 심지어 연애가 길지도 않았어. 되게 짧게 연애를 했는데도 거의 한 1년 가까이가 이렇게 계속 아른거리는 상태로 이렇게 그런 분이 있죠. 있었다고 해야지. 짧아서 오히려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왜냐면 수도 그 있겠다. 컴업 단계에서 갑자기 이게 없어지니까 음. 조금 더 이게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커브 면에서 이렇게 하고 이럴 때 그치, 그치. 헤어지면은 이제 어차피 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이러고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끊겨버리면은 그게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약간 저한테 도움 됐던 거는 이제 좀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내가 놓친 건가? 약간 후회나 미련이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돌이킬 수가 시간 없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면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또 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뭐 일방적으로 차이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 연애라는 사랑하나? 거는 연애를 둘이서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 둘이 도저히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종료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약간 내가 놓쳤나? 미련? 원망 드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이제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헤어진 부분을 직시를 못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냉철하게 우리가 왜 헤어졌지? 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고 현실적으로 뭐 당연히 약간 내가 미련에 남았을 땐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되겠지만 사실 그게 조금 비이성적인 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진짜 지금 우리가 싸워서 도저히 좁혀지지 않았던 부분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를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야. 네. 이 헤어지고 보내는 시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 인지하는 것. 왜 헤어진지를 인지하고 맞아요. 바뀔 수 없는 날을 계속 인지하는 거. 그쵸, 이게 그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미련에서 추억으로 가는데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늘 좀 예리한데? 야, 네, 오늘 좋은데? 네. 오늘 좋은데? 연애 박사님이 따로 계셔. 네. 이별 전문가입니다. 오늘 예리했습니다. 네.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좀 더 예리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 연장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연장전에서는 훨씬 더 화끈하게 할 테니까요. 너무 믿고 한번 구독해보자. Yes. 하고 풀면 되잖아요. 네. 한번 해보시고 진짜 SPNS는 연장전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ig One, thank you. Peace.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